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12월 20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주요 언론사들의 사설은 김어준 씨의 음모론과 그 음모론에 판을 깔아준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음모론 안 될 말이죠. 그리고 그 음모론에 국회가 동원된다? 역시나 안 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 스스로가 저 음모론을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김어준 씨의 음모론에 민주당 스스로 선을 그었다라는 점이죠. 반면에 국민의힘은 망상과도 가까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리하기는커녕 이 정치판 중심으로 끌어와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망상에 빠지게 만들고 이게 계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 이 보수 언론은 이 음모론에 관한 한 민주당을 욕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정선거의 시조는 사실 김어준 씨입니다. 2012년 대선 직후부터 김어준 씨는 K값의 비밀, K값이 1이 나와야 되는데 1.5가 나오더라. 투표지 분류기에서 개표 조작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려 5년간 이어졌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에는 더 플랜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돈벌이까지 아주 쏠쏠이 아주 좋았죠. 그런데 그걸 정리한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선관위까지 협조의 요청을 구해서 그 개표 과정 전부 시연회를 열고 선관위 인사들을 초청해서 이게 조작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일일이 다 교육을 시키고 국회 안에서 공청회까지 열어서 확실하게 이 음모론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음모론 얘기하지 말아라. 이 음모론을 얘기하는 사람 앞으로 절대 공천 주지 않겠다. 이 민주당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정말 토론회 난리 났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책임지고 그 지지층 안에서 여러 반발이 있었지만 그걸 싹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건 정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방치하다가 나중에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그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일까지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망상에 넘어가서 계엄령 펴는 이런 참담한 지경까지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은 지금 음모론에 관한 한 민주당을 욕할 자격도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이렇게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에서 좀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는 점이죠. 자, 먼저 김어준 씨의 음모론 어떤 내용이었는지 민주당이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사설 그 내용을 보시면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국방위 관계자가 유튜버 김어준 씨가 주장했던 한동훈 암살조에 대해 상당한 허구라고 판단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 김어준 씨가 탄핵 전날인 12월 13일에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사실 두 가지였죠. 한동훈 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인들을 암살하려는 암살조까지 꾸렸다고 하더라. 그리고 미군을 일부 몇 명을 사살해서 이게 북한 소행으로 꾸미려고 했다. 한마디로 계엄을 통해서 북한의 남침까지 유도하려고 했다라는 이런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황당무계하죠. 자, 보시면 김 씨는 지난 13일 국회에 나와 계엄군이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는 계획이 있었고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군이 북한을 폭격하도록 유도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 제보 출처라고 했지만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자, 이에 대해서 미 대사관 관계자들 그런 말 한 적 없다.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김 씨의 주장은 내용이 충격적인 데다 이재명 대표까지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며 손을 들어주면서 파장이 커졌다. 출처도 못 밝히는 이야기를 국회에서 주장하도록 판을 깔아준 것 역시 민주당이었다. 김 씨의 주장은 미확인 상태로 확산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음모론을 더 확산시키지 않고 정리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면 민주당 국방위 보고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선을 그었다는 의미가 있다.
보고서는 한동훈 암살조에 대해 군사 정보기관에 대해 과거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특성을 악용했다면서 정보사 요원의 계엄 가담이라는 일부 사실을 바탕으로 허구를 가미했다라고 했다. 거짓말이라는 뜻이다. 즉 민주당이 이 김어준 씨의 주장을 갖다가 여러 국방위에서 여러 군 관계자들 주장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결국 이건 거짓말이다 라고 정리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김어준 씨를 이 국회에 부른 사람은 과방이죠. 과방이 최민희, 네, 과방위 위원장인데 최민희라는 이 의원의 아주 저질스러운 그간의 행태를 보면 이 김어준 씨 불러다가 뭐 이런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민주당 스스로 정리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 조선일보 사설은 마지막에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유튜버 주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괴담으로 치부할 수도 없는 사회 분위기다. 그러나 거짓 주장에 나라가 휘둘려서도 안 된다. 네, 거짓 주장에 나라가 휘둘려서는 안 되는데, 자,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장 누가 이 거짓 주장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황당한 망상에 빠져서 정말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계엄까지 폈다라는 이 사실이죠. 이 지난 이 비상계엄 사태는 그야말로 선관위 습격사건 아니었습니까? 선관위에서 대체 뭘 서버를 반출해 오고자 했던 게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철저히 실패로 돌아갔죠. 자,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저렇습니다. 김어준의 암살조 주장은 허구라는 민주당 보고서. 자, 이 외에도 세계일보가 허구로 드러난 한동훈 사살 폭로, 혼란 키우는 선동 멈춰야 한다. 자, 서울신문 사설 제목이 민주당도 허구라는 암살조, 이런 음모론 대체 언제까지? 문제는 이런 보수 언론들의 이런 비판을 왜 국민의힘 그리고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향해서는 그동안 안 했냐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무책임하다라는 거죠. 자, 이 국민의힘의 이 행태를 보면은 자, 2020년 4.15 총선 직후부터 이 음모론이 완전히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이 김어준 씨가 주장했던 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아주 판박이 똑같습니다. 뭐 K값의 비밀 어쩌고 저쩌고 한 것처럼 통계적으로 이건 나올 수 없는 숫자가 나왔다. 그리고 뭐 사전투표 QR코드를 이용해서 이건 투표 도둑질을 한다. QR코드에 대단한 게 심어져 있어가지고, 네, 투표를 아주 자체적으로 분류해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사전투표 해킹을 통한 조작값에 맞추기 위해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 그래서 투표함 속에 이렇게 이상한 투표지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왔습니다. 이건, 네, 저희도 여러 번 이건 황당한 아무런 부정선거의 주적이 될 수 없다.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수차례 저희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저희 이 부정선거 주장에 정말 수백 가지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 저희 홈페이지 조갑제닷컴 들어오시면 메인 페이지에 300페이지가 넘는 약 400페이지에 가까운 PPT 자료로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다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1번으로 갈 투표지를 뭐 2번으로 빼돌린다라는 식의 투표지 분류기에 이게 뭐 대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뭐 구동이 되는 이런 기계여서 거기서 조작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건 여러분 조금만 이 현실을 아시면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주장들입니다.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은 전자투개표가 아니죠. 철저한 수개표입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이렇게 검증을 하는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지난 총선에 하도 이 음모론자들이 황당한 주장을 하길래 수개표 단계를 한 번 더, 네, 추가를 했죠. 투표지 분류기는 그냥 사람의 손작업을 도와주는 보조 장치일 뿐이죠. 그렇게 분류된 투표지, 1번 투표지, 2번 투표지를 일일이 사람이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게 심사계수기 단계인데,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사람이 확인을 한 다음에 사람 손으로 몇 표, 네, 1번 득표
수 몇 표, 2번 몇 표, 이거 다 손으로 적어서 손으로 적은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컴퓨터에 입력할 뿐입니다. 모든 과정이 수개표인데 여기에 어떤 전자적 시스템으로 이걸 아무리 해킹을 한들 조작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조작한 값에 맞추기 위해서 투표함 바꿔치기를 한다? 아니, 선거 사무에 투입되는 인원만 전국에 15만 명이 넘는데 그들을 회유하고 압박해서 범죄에 가담시킨다? 아니면 그들 모두의 눈을 피해서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미션 임파서블 같은 이런 일을 수행한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나 가능한 일이고 결국 안 될, 현실에서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걸 정리하기는커녕 국민의힘은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의혹 제기할 수 있지, 그러니 선관위를 좀 더 조사해 봐야 돼, 이런 식의 아주 비겁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 겉으로는 아는 부정선거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의혹에는 일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편들고 있는 것, 이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다 저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로는 안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 창피한지 저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곳곳에 최고위원부터 대변인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을 그대로 둔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결국 이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음모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이건 말할 자격이 없어진 당이다. 정말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서 국민의힘은 철저히 망가져야 된다. 내란의 당이 되어 놓고도 아직도 윤석열 수호만 외치고 있죠. 그러면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유치한 아주 학폭에 가까운 이런 왕따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영합된 저 당은 앞으로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보수가 이제는 국민의힘을 버려야 될 차례다. 아니, 더 이상 내 민주당과 이재명과 김어준을 욕할 게 아니라 스스로를 좀 돌아보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좋아하지 않고요, 김어준 너무 싫고요, 민주당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